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이 사업, 그러니까 소상공인에 조금 관심이 많고 요새 좀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구축을 해보고 싶은데 내가 해도 괜찮은 사람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좀 고민만 하다가 지금 대표님께서 해주신 말 중에 일단 해봐라 라는 멘트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천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20-3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왜 서울에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인천은 없지? 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 뭔가 약점 아닌 약점? 이렇게 작용을 해왔었고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약점이라면 이걸 해소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그게 한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최근 들어서 하게 됐어요. 근데 그 한 가지가 경제교육이 좀 인천 사람들한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는지가 우선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하고자 하는 바는 제 속에서는 좀 명확하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어떻게 풀었어야 조금 사업계획서를 조금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게 먼저 궁금했거든요. 일단 하고 싶으신 게 소상공인 모델일 수도 있고 사업가의 모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계적으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경제교실을 인천에서 하겠다라는 모델 자체는 명백하게 소상공인 모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소를 빌리실 거고 강사를 본인 포함해서 섭외를 하실 거고 강의비를 받으실 거니까 이제 전형적으로 그 공간과 그 인력에서 수익이 나오는 거죠. 이런 형태의 소상공인 모델에서 그 대신에 이 모델은 일반적인 소상공인 모델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정부에서 좋아하는 소셜의 어떤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같은 프로그램들 충분히 지원 가능하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3천만 원 정도까지 무상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로도 연결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델을 만약에 사업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스타트업 씬에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청년창업사관학교라든지 예비창업 패키지라든지 그리고 이제 기술보증, 신용보증 대출로 넘어갈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아는 분이 예전에 저한테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고 그랬냐면 이분이 이제 아이를 잘 키우셨는데 키우면서 입시 정보들을 많이 모으셨을 거 아니에요? 입시 상담소를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강남에만 갇혀 있는 이 정보들을 고급 입시 정보를 본인이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상담소를 만들겠다. 전형적인 소상공인 모델이죠. 근데 이분은 또 욕심이 크셔가지고 스타트업 사업에 지원하고 스타트업으로 키우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드렸던 아이디어가 이분은 이제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고급 정보를 이용해서 상담소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려면 굉장히 다양한 학부모들을 모아야 돼요. 뭐 부산에서 서울대를 보낸 학부모, 서울에서 미국의 아이비리그 유학을 보낸 학부모, 굉장히 다양한 계층이 있고 이 계층들을 모아서 온라인 서비스를 병행한다면 저는 스타트업 모델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또 다른 사례는 저한테 심리상담센터 요새 많이 유행이죠. 심리상담센터를 하나 차리고 싶다는 분이 계셨어요. 본인이 또 그쪽에 전문성이 있어서. 근데 역시 그분도 꿈이 크신 분이에요. 나 상담센터 하나 할 거 아니고 이거 사업할 건데 난 대출 좀 많이 받고 싶고 투자도 받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째까가거를 보라고 말씀드렸던 게 째까가거가 이제 육아 전문 스타트업 최근에 한 200억 정도 투자 받았죠. 째까가거가 이제 육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해주는데 그 사업 모델 중에 가장 요새 각광받는 모델이 대기업에 무료로 입점해서 거기서 육아 프로그램을 돌려주는 모델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대기업 직장인들이 심리 상담 니즈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대기업에 조그만 공간을 받아서 심리 상담소를 무료로 받아서 전국에 있는 대기업들의 사옥에서 운영을 해준다. 이건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가 있느냐? 지금 충분히 있으시고요. 그 모델을 확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 오프라인에서 뭐 대기업을 끼고 사옥을 끼고
인천에 있는 주요 대기업과 중견기업 사업들을 위주로 사업을 네. 전개하시거나 인천에 있는 학교들을 위주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위주로 사업을 전개한다? 사업이 되겠죠. 아니면 온라인에서 백업으로 온라인 강의를 같이 한다? 충분히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표님께 궁금한 게 지금 얘기를 해주신 모델이 뭐 그냥 소상공인의 모델일 수도 있고 이게 넓게 확장돼서 사업의 모델로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처음부터 선택을 할 때 소상공인의 모델을 선택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업의 모델을 선택해야 되는 건지 무조건 처음에 꿈을 크게 갖는 게 좀 좋은 걸까요? 근데 그거는 사실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외부의 자금을 끌어들이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남의 돈 투자 받으면 뭐 연대보장 없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갚아야 되고 투자 받으면 어쨌든 이 사업 키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면 요 정도 그냥 지금 현재 경제 스쿨 하나 강의장 빌려서 하는 거는 내 돈으로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네. 먼저 돌려보시는 게 충분한 파일럿 테스트가 되고 아까 제가 우선 해봐라 네. 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선 해보는 개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해봤더니 잘 돼. 그러면 이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결합해서 투자를 받으러 다니시거나 더 큰 대출을 받으러 다니실 수 있는 거죠.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조언들을 해주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좀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좀 어르신들이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게 사업을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사업을 하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대표님의 생각은 어떤지도 묻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인프피거든요.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저 인프피예요. 진짜요? 그럼 사업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뭐 별분이 다 있더라고. 어떤 분 심리 테스트로 사업을 할 수 있냐 없냐를 가르치는 분도 있고 뭐 MBTI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결국 어떤 사업을 할 거냐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큰 사업 못 해요. 저는 투자 크게 받는 거는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의 투자와 정부 지원과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받았지만 그 이상을 제가 감내하기에는 뭐 제가 마인드 컨트롤도 안 되고 또 그리고 좀 편하게 살려는 기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제가 많은 분들한테 아이디어를 드리고 사업 계획을 진짜 저는 사업 계획을 돈 받고 하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무료로 도와드리는데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내가 배달의 민족 같은 스타트업을 만드는 건 도와줄 수 없어도 본인이 충분히 행복하게 살면서 직원들 몇 명과 즐거운 직장을 만들 수 있는 사업 모델은 많이 도와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저희도 사실 지금 직원이 한 17명 되는데 그 정도 모델에서는 저는 되게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업이 안 만다라기보단 어떤 사업이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 인프피인데도 해도 네.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럼요. 거죠? 저도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사업의 규모를 좀 생각을 할 때 대표님께서 조언을 해주신 게 우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파악을 하고 사업의 규모를 작게 시작해도 괜찮은 사람인지 이거 한번 결정해보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미리 실패할 걸 좀 걱정하다가 사업을 아예 시작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좀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 대표님이 보시기에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한번 지켜봐도 된다라는 게 있다면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일지도 또 궁금하거든요. 저는 아내한테 사업 허락을 받을 때 제가 사업 계획을 쓰고 밤에 허락을 받았는데 1년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1년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이유가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붙었거든요. 그래서 청년창업사관학교가 1년 과정이니까 네. 1년만 사업을 하겠다라고 허락을 했고 돈도 딱 정해진 돈을 받았어요. 이런 거 말씀드려도 되나? 2억을 받았는데 네. 그만두려고 하니까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졸업 후 1년간은 정부 지원금 받은 걸 토해내지 않으려면 사업체를 유지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내한테 1년 허락을 더 받았어요. 네. 돈도 결국 그래서 제가 제 돈을 몇 억 처음에 날리고 시작했는데 사람마다 진짜 다른 것 같아요. 누구는 몇십억을 날려도 되는 분이 있고 저는 이제 그 정도를 날려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있는 모든 동기 중에 그 정도 돈을 날려도 된다고 생각하고 시작한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가볍게 시작한다는 거죠. 그냥 뭐 진짜 월급 받아서 1년 모은 돈으로 저는 이제 10년 정도 직장 생활 했으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어디까지가 자기의 한계선인지를 정하고 그거를 끊는 작업들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면 연대보증도 없어지고 투자를 받아도 요새 투자자가 옛날처럼 그렇게 무섭게 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 대표님들이 스타트업 대표님들 개인 돈 많이 날리세요. 그럼 언제 날리냐? 직원이 20명, 30명 투자돼서 늘어났을 때
마지막 순간에 후속 투자가 안 들어오는데 몇 달을 더 버텨요. 그 몇 달에 집이 날아가요. 직원이 몇십 명이니까. 결국 우리가 끊는 타이밍은 미리 정해놓고 미리 끊어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1년에 내가 3천만 원을 날려도 된다고 하시면 9개월 됐을 때 끊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원하시는 돈과 원하시는 시간만 손해를 보시니까 사실은 그 끊는 노하우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가급적이면 그 3천만 원도 대부분은 외부에서 좀 소싱을 하셔라. 특히 대출까지 안 받으셔도 아까 말씀드린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청년 창업사관학교, 예비 창업학 패키지 같은 데서는 3천만 원에서 한 7천만 원 정도는 무상자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금 충분히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 해주셔가지고 진짜 응원을 받고 가는 것 같은데 제 사업 계획서도 한번 봐주실 거죠? 물론입니다. 네, 전 지인 찬스만 쓸 수 있어서 네.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최대현 대표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